이 영상만 보셔도 삼성전자 면접은 무조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합격해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공대, 이공계 취업 컨설팅만 1200명 이상 진행했고 현재까지 데이터 기준으로 수백 명의 대기업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고정 댓글에 제 모든 컨설팅 후기와 현재까지 컨설팅 결과를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합격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미합격까지 포함해서 지원 기업, 직무, 결과를 모두 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수백 명의 합격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유튜브에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자소서 총 4200자입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막막해집니다. 4200자를 뭘로 채우지?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경험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경험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이 영상만 돌려봐도 합격할 수 있는 삼성전자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게 A부터 Z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문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문항 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경험부터 쭉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 있고 별로인 경험이 있는 식으로 경험에도 명확한 순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가 경험 순위표인데요. 자소서를 쓰기 전에 먼저 이 순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진 경험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순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 직무와 연관된 경험들을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학부 연구생 또는 인턴 경험, 그리고 장기 현장 실습, 또한 직무와 유관한 경영이나 실무 경험 등을 말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니까 장비사나 또는 소재사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을 거고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경험이 짧더라도 이런 경험들은 삼성전자 공정기술, 공정설계와 같은 직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경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험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직무와 유관된 경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녹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2순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순위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졸업 논문 또는 종합 설계 등이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 직무 실습, 그리고 경진대회나 공모전 수상 또는 참가 경험 등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직무와 유관된 그런 공모전이나 또는 오프라인 직무 실습 등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특히나 오프라인 직무라고 하면은 나노종합기술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실습한 내용, 또 오프라인에서 직접 팹에 들어가거나 장비를 핸들링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2순위, 그리고 극대화하는 그런 경험에 따라 1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순위를 보겠습니다. 3순위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대학생을 하면서 또는 대학생활 외에 대외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 또는 단기 실습, 또한 아르바이트, 또 기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3순위 경험이라 해서 2순위로 활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1순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로 예시로 들어보면은 반도체 후공정이나 또는 오퍼레이터 쪽에 단기적으로 또 생산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험들, 그게 아니더라도 직접 라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자재 옮긴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들 충분히 1순위에 쓸 수 있고, 또 일반 동아리에서도 특히나 학술 동아리들이 많죠. 반도체 관련 논문들 리뷰하면서 또 이 문헌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들 한번 세워보고 또 동아리원들이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1순위로 또 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2순위까지 쓸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너무 3순위 경험만 있다고 해서 또 좌절하지 마시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보시고, 다만 여기서 도저히 자기는 3순위, 2순위밖에 없다, 1순위로 못 올리겠다 하시면 원래 삼성전자 첨사 컨설팅은 마감인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선착순 2분은 제가 직접 1대1로 도와드려 볼 테니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문의해 주세요. 그렇게 경험을 먼저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배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어떤 문항에 넣을 것인가, 이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소재 배치 전략입니다. 4번 문항이 가장 중요한 문항인데요. 4번에 순위가 가장 높은 소재를 모두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소재가 있으면 보통 한 개로 충분하고, 특히나 석사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또한 깊이는 덜하지만 중요한 소재라면 한 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치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순위, 3순위 경험도 극대화하면 1순위로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끌어내면 순위가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번 문항인데요. 1번 문항은 지원동의입니다. 여기 있는 4번과 소재가 일부 중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직무와의 적합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 한두 가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적합성보다 좀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은 직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입니다. 2번 문항은 나머지 소재들을 활용합니다. 1500자니까 2개, 많게는 3개까지 소재를 넣어도 됩니다. 1번, 4번에서 못 쓴 경험들 또는 태도가 형성된 에피소드, 혐오 경험 같은 걸 여기 배치하시면 이상적입니다. 3번 문항은 사회 이슈 문항이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본인 경험을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크롤링 할 때 결과나 성과를 언급하고 또 직무와 연결할 때 쓸 소재를 하나 골라서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경험을 정리했으면 이제 직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지원한 직무가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면 경험을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공정기술과 공정설계 이 두 가지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기술부터 볼게요. 공정기술은 한마디로 팹에서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8대 공정을 책임지는 직무입니다. 포터, 엣치, CVD, 디퓨전 이런 다양한 공정들이 있고 이 하나의 공정들을 레시피를 최적화하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잡아서 수율을 올리는 게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CVD 공정에서 온도나 가스 유량을 바꿨더니 병막 두께가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양산에 적용하는 거죠. 특히나 스포 파일을 이용해서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특정 값에서 데이터가 튈 때 그 데이터가 튄 이유를 찾아가지고 최적화하고 양산에 적용하고 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고요. 다음은 공정설계라는 직무입니다. 공정설계는 공정기술과 7, 80% 정도 업무가 겹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공정 전체의 플로우 또 스킨을 설계하는 인테그레이션 관점의 업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정기술 중심으로 설명하되 공정설계나 또 다른 직무 지원하신 분들도 모두 충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소재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각 문항 아래서 문단별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첫 문장은 두 가지식으로 먼저 후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삼성전자의 어떤 업무에 적용하고자 또는 활용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는 구조로 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경험의 디테일을 좀 살려주셔야 되고요. 이 첫 번째 두 가지에서 말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조건, 변수 또는 과정이나 행동에서 결과를 내고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과정을 녹여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입사 후 기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여와 목표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단기와 장기 포부로 나눠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경험 나열은 50% 미만, 많게 잡아도 60%까지만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 직무 연결 부분을 40%에서 50% 정도 써주시는 게 비율상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1번 문항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경험 나열은 최대 60%를 넘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이랑 경험과 직무를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안 좋은 예시입니다. 우선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서 어떤 문제가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보시면 지원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삼성전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고 자기 이력, 경험에 대한 소개를 700자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꿈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어떤 공정에서 또는 어떤 제품에서 또는 어떤 기술에서 기여하겠다는 건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좋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우선 이게 모두 다 경험이 다르고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 나열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빠르게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는 선착순 두 분은 제가 직접 도와드릴 테니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하프니아 유전체 방막의 전구체 반응 조건을 제어하며 리커지 커런트 개선 경험을 삼성전자 1B1C급 G램 캐패시터 하이K 공정의 반막 균일도 확보와 전기 특성 안정화에 활용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문단에 경험, 기여 방안, 지원 동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삼성전자의 어떤 업무 또는 어떤 기술에 활용하고자 지원하겠습니다. 네, 안 좋은 자소서에는 이 연결이 없었죠. 이어서 보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화학분자공학을 전공했고 또 기기분석 화학 실습에서 XPS 장비까지 다루면서 또 해석 원리를 익혔다
라고 경험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한두 줄 정도 같이 나와주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땡땡땡에서 ALD 공정 조건별 스플릿 실험을 수행하며 전고체 화학과 또 전기 특성강 인과관계를 데이터로 연결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경험 디테일이 나오는데 수업, 연구, 역량이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부가 나오는데요. 입사 후에는 양산 ALD 공정에서 데포지션 템퍼처, 플라즈마 파워, 퍼지 타임 등 핵심 변수의 차이가 방막의 조성비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정 윈도우를 확보하는 업무에 기여하겠습니다. XPS 뎁스 프로파일링으로 잔류 불순물을 추적한 경험을 양산 라인, 인라인, 계측 개선에 연결하고 필름, 산포와 장강관계를 해석하여 수율 안정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HBM4 고적층 공정에서 하이K 유전체의 공정 마진 설계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 문단은 단기적인 포부로는 공정 윈도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포부로는 HBM4 공정 마진 설계 안 좋은 자로서의 성장하고 싶다와 비교해 보시면 구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정 마진 설계라는 표현도 좋고 또는 공정 마진을 최적화하거나 공정 마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표현도 공정 기술에 너핏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항은 성장 과정 1500자 에피소드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태도가 형성된 과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문단이 아니라 섹터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 핵심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례를 강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섹터에서는 이 사례의 문제 해결 과정 또는 성과 도출 과정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섹터에서는 이 경험에서 배운 점, 형성된 가치관 등을 말해주는데요. 소재가 딥하다면 1개로 1500자를 다 채우셔도 좋고 부족하다면 2개 또는 3개를 붙여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먼저 안 좋은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문단에는 대학교 입학한 뒤 전공 수업에 열중했고 또 배웠던 그런 수업들 또 신수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초등학교부터 시간 순을 쭉 나열했고 성장 과정 문항인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진 엔지니어인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나면 그가 느낌이지 성장이 아니고요. 특히나 이 정도면 나쁜 예시 중에서도 그나마 잘 쓴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면서 이번 문항 초안을 받아보면 대부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 또는 정말 필요 없는 재수로 했다 또는 변리사로 공백기가 생겼다 같은 이야기로 본인만의 약점을 먼저 자기소개서에 나오게 되고 또는 연대기적 나열로 성장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질문이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절대 성장 과정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태도 또는 가치와 사고방식이 형성된 그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등을 설명해 주시는 게 이번 문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문항의 좋은 예시를 볼까요? 현재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땡땡땡 인턴 과정에서 수행한 80배 이상의 ALD 스플릿 테스트입니다. 화학분자공학 전공하며 반응 메커니즘과 소재 물성에 흥미를 느꼈지만 학부 수업만으로는 공정 변수와 결과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데이터로 검증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땡땡땡 인턴 과정 방막 소재 그룹에 합류하였으며 하프니아 유전체 방막의 결정화 거동 제어라는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핵심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안 좋은 자소서처럼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거나 가족이 나온다거나 재수 또 공백기에 대한 그런 성장 과정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온도 구간에서 조건을 변경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해결 과정을 만들어서 풀어나갔는지 그 사례를 설명해주면서 정량 결과까지 얘기를 해주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설명해줍니다. 이어서 3문단에는 원인을 측정했고 성과를 거두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 사례를 통해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졌는지까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섹터까지 아주 이상적인 자소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소재를 하나 더 덧붙였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부족함을 자각한 경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다른 소재를 한 개 더 별도 배치했습니다. 학부 연구생 시절에 있던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가 있었고 2주간 혼자 고민했지만 교수님과 선배 연구원에게 크로스 리뷰를 같이 요청했고 같이 해석 정확도를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험을 세 번째 섹터에 녹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모든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배운 점과 또 삼성전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양상팩에서는 한 번의 스플릿 낫이 소원의 웨이퍼 코스와 연결됩니다. 최소 웨이퍼로 최대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환경에서 조건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트렌드가 수렴할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는 경우는 기호 이설계와 공정 변동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분석 결과를 공정팀, 수율팀과 교차 검증하며 디펙트 포인트를 빠르게 추적, 개선하는 혁오 습관을 삼성전자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현장과 연결하고 집요한 성격은 DOE 설계와 연결해줍니다. 또 협업에서 배운 그런 강점은 부서간 교차 검증이라든지 디펙트 포인트를 빠르게 풀어나가는데 활용하겠다 태도로 업무에 매칭해주고 마무리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서 구성이 됩니다. 다음 3번 문항 사회 이슈와 견해입니다. 직무 관점에서 이슈를 정의하고 본인 견해를 제시한 뒤에 마지막에 직무 연결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문항입니다. 이슈 선택이 이 문항의 전부인데요. ESG 같은 직무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슈 선택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직무, 최소한 지원 기업의 산업과 연관된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제일 안 좋은 거는 ESG, 환경보호, 또 일반적인 AI 발전 등 이런 너무 포괄적인 주제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HBM, 고적층 신뢰성, 또 미세공정의 물리적 한계, EV 수율 등 직무와 유관한 내용 중에 지원자님의 전공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우선 안 좋은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시는 챗GPT, AI 관련된 예시로 선정했고 대비될 수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좋은 예시도 이 소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장 이슈, 챗GPT를 시작으로 AI가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따라 GPT 수요 급증과 HBM, DDR5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뉴스 기사를 요약한 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밑에 문단도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공정기술 엔지니어 관점의 견해가 전혀 없거나 또 지원자님의 전공이나 상식과 연계한 그런 견해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좋은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이 반도체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까는 엔비디아라고 직접 언급했고 최대한 타기업명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거나 대명사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시면 AI 가속기 개발에 수정금화 투자했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공정기술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 자소서 예시가 공정기술 직무 지원 예시라고 보고 지원 직무와 연계를 되어 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AI 서버용 HBM은 12단 이상 고적층에서 KSB와 본딩 공정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보이딩, 딜람, 워퍼지 등 불량을 억제하면서 대역폭과 용량을 동시에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동시에 겪고 있는 그런 지금 당면 과제이자 2026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어서 보면은 DM 역시 선단 공정 전환하면서 셀 구조의 미세와 따른 누설 증가와 패턴 붕괴 같은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V9도 V8, V9 초보충 적층에서 고종행비, 엣지와 채널 필링의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재, 장비 혁신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혁신을 양산 수율로 연결하는 공정기술 엔지니어 역할이 AI 반도체 주권의 핵심이라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네, 이 문단까지 지원자님의 견해가 나오고 그 견해가 왜 설득력 있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문단에는 이러한 전 상황 또는 R&D 과제에 직면한 현업의 과제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경험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 저는 ALD 방막 공정에서 다변수 스플릿 테스트를 설계하고 XPS 데이터로 불량 원인을 추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이 역량을 공정의 변동성 관리와 디펙트 원인 분석에 적용하여 AI 메모리 시대의 삼성전자의 기술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직무 적합성, 직무 전문성이 3번 문항에서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자소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좋지만 AI
관련된 내용은 정말 많은 지원자들, 특히나 80%, 90% 이상의 지원자분들이 사용할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 이 내용은 분명 복사 붙여넣기 하실 분들 계실 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소재 선정하시고 또 지원자님의 경험에 맞게 소재를 구성해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조차 어렵다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고 정말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두 분만 선착순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문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보다 더 중요한 직무 전문성, 직무 지식, 경험과 적합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험 순위에서 1순위 경험들 제일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 원칙은 소재 설명의 최대 60%까지, 직무 연결의 40% 정도, 단순 경험 나열이 아니고 이 경험이 공정기술 업무에 또는 공정설계, 평가 및 분석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안 좋은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멈추시고 이 자소서가 잘 썼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지시고 영상 따라봐 주세요. 네, 두 가지 설명 들어가고 첫 번째 방막 증착 경험 나오고 인턴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두 번째도 장비 실습 경험 강점을 만들었고, 세 번째 CMP 공정에서 만든 경험, 네 번째 분석 장비 활용 경험, 이렇게 네 개 전체가 전부 다 경험 나열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이 포부로 또는 직무 적합성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자소서의 표본이자 대표적인 예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좋은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땡땡땡에서 ALD 합투니아 방막의 결정화 거동을 제어한 연구 경험이 메모리 공정기술 직무의 핵심 역량과 연결됩니다. 그 이후에는 스플릿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BOE 프로세스에 익숙해졌고, 분석 장비를 활용하고 레이어별로 추적해서 리키지 원인을 파악한 과정은 라인에서 인라인 계측, 트렌드 데이터의 이상값을 파악하고 디펙트, 루트 코즈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시타임 조정으로 개선한 성과는 레시피 파라미터와 전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한 경험이며, 양산 AAD 공정에서 PM 주기 설정과 또 레시피 윈도우 확보에 이 영향을 발휘하겠습니다. 벌써 이 문단에서 도저히 경험이 나옴과 동시에 공정 기술 또는 지원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땡땡땡 집중교육에서는 펄서 장비로 증착 사이클을 최적화하고 유니포미티를 측정하였습니다. 사이클 수와 퍼지 조건에 따른 두께 편차를 측정한 경우를 바탕으로 양산 장비의 챔버간 균일도 편차 관리 등의 모니터링에 기여하겠습니다. 나아가 땡땡땡 CMP 시뮬레이션에서 모델링과 예측 수행한 경험은 CMP 공정에서 편차를 제어하고 슬러시 조성 변경 시 공정 조건을 재설정하는 업무로 확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CVD, ALD 방막 증착부터 CMP 평탄화까지 연결된 공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안 좋은 자소서 예시와 비교해보면 정말 크게 다른데요. 특히나 경험 서술은 60% 또는 50% 내에서 마무리하고, 뒤에는 직무와 연결되는 적합성 내용, 직무 전문성 문장이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으로 나오면서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학습 배운 실습이나 경험들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지까지 연계하는 것이 4번 문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 경험이 많은 분들은, 스펙이 좋은 분들은 연구를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데 80% 이상 내용을 쏟아붓는다는 것이고, 또 경험이 부족하거나 스펙이 좋지 않은 분들은 코멘토 또는 직무 부트캠프 내용들을 정말 어지럽게 나열하거나 또 그런 소재들을 3개, 4개 이상 덕지덕지 붙여넣는 형태로 많이 작성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번 영상 2번, 3번 이상 돌려보시면서 자소서를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번 문항까지 최선을 다해 쓰셨으면 여러분이 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써보려 해도 막상 문장이 안 나오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히 다 알려드려도 첨삭해보면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고 내가 쓴 글이 괜찮은지도 감도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1200건 넘게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내 자소서가 왜 떨어지는지 모른 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런 분들은 자소서를 완전히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첫 요원이라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소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꼼꼼히 도와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한 분 도와드리는데 며칠이 걸려요. 수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딱 2명만 추가로 더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이거 봐도 못 쓰겠다,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따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 인터뷰하고 자소서 뜯어 고치고 수정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용 기간이 임박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대기라도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삼성전자원 지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공대 이공계 채용만 전문으로 다룹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면 다음 공고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고 서류랑 자소서 대비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스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뭘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스펙과 목표 기업을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늦게라도 확인해서 현실적으로 딱 맞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준비하는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대기업 합격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대 취업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